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남성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최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에 제발이 됐습니다.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섭게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비 소식과 더위가 예보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발의됐었죠. 하지만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가 지역민들의 반발로 결국 법안 제안자에서 이름을 빼면서 법안은 재발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거론됐던 지역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향후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안이 추진됐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사람들이 창녕군청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풍부한 지하수 공급인데 사업이 추진되면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서 땅이 메발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 동구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쪽은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산시와 김해, 양산 등 경남 중동부 지역의 상수원은 대부분이 낙동강 하류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3년 전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상류의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취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특별법에는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녕군 강변 여가수 반대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었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생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온천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곡면에서 낙동강 강변 여가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온천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곡의 물을 그 영향을 뽑았을 때는 온천수에 막다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는 주민들의 그 동의를 얻겠다는 결론인데 느닷없이 특별법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져 있습니다. 최근 의령군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주민의 동의도 없이 강변 여가수 사업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었고 결국 상생협약은 해지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매섭게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습도 높은 더위와 비 소식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빈 예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락가락하는 장맛비에 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도 더 잦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장마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장마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폭이 좁고 강한 강수대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정체 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소강 상태가 이어지는 곳에서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뿐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주말부터 경남 지역의 비 소식은 그럼 어떻습니까? 13일 토요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같은 날 오후에 경남 남해안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는 14일 일요일 새벽에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 유입과 함께 경남 내륙으로 확대되어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경남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위치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 지역과 시점 등 예보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비가 또 예보되어 있는데요.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강수의 경우 많은 비가 내리면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주변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 산사태나 농경지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수시설 등 시설물 점검에 유의하시고 비가 내릴 때는 위험 지역에 접근을 피해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민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국내에 송환된 2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이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이 씨는 낮 12시 55분쯤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1명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닷새 만에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로 앞서 강도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범의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격수 윤주태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경남구단은 11일 공식 SNS를 통해 윤 선수가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구단과 선수단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FC는 선수의 의사를 수용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이 사업이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반대 비대위원회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하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경남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달부터 주남저수지에 녹조 현장이 포착된 뒤 지금은 광범위한 면적으로 확대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2013년 주남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녹조가 장마가 끝난 7월 말이 아닌 6월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남 저수지 녹조는 매년 심해지고 있다며 창원시는 녹조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산하포 2030 도시계획 토론회가 12일 창원시 마산하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최영두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백화점 폐점과 빈집, 고령화 등 쇠퇴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기획전 수집가 전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죠.
박물관 개관 이래 역대 최다 관람객이라고 하는데 전시 기간도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로 유명한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가 전시 해설사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유홍준 교수가 전하는 부산박물관 수집가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에 사시는 분 또는 부산과 연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문화재를 애호하신 분들의 수집품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아서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특히 여기에 출품된 작품을 보면은 이미 보물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회화와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뒀습니다. 특히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 그림은 영조대왕이 화제를 쓸 정도로 당시부터 유명한 그 그림이었고, 그리고 다랑아리야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은 한국미의 아이콘인데 이렇게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궁중장식화의 대표적인 작품들, 십장생도에서 요지연도, 또 군선도 같은 작품이 장중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비록 네 분의 수집품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조선시대 미술사, 회화사와 도자사의 진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고, 부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과거 50년 대비 최근 50년간 해양온난화가 더욱 심화됐고 전 지구 평균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진행한 1923년부터 1964년 사이 해양 관측 자료 약 10만 건에 대한 디지털 복원과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서 진행한 종합 해양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 앞바다의 1970년대 이후 수온 상승 경향은 전지구 평균 대비 겨울은 약 2배, 여름은 약 4배나 높은 수준을 보여 우리나라 바다 최근 해양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일부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남해 강진만과 사천만 해역 등에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 등 5단계로 나뉘며 올해부터는 바닷물 수온이 2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예비특보가 발표됩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경남도가 관련 시설 2차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장 90곳과 숙박시설 125곳입니다. 이 시설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지난 1차 점검에서 지적된 부실 문제, 개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받게 됩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은 25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곳곳에서 열리며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는 주 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